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자, 이제 내가 I'll make my short speech.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적반하장으로 He is 이걸 무슨 뭐 내란 회수, trying to show 내란 수배, the situation is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내전 단계. and he says we're done. 이 가문 광장에서 They kept on rooming 반부 사태 같은 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나는 의심하는 and 겁니다. I think that he is trying to make a counter right at this place in 광화문에 again. 와, Now come at us. 한번 붙어보자고. Come at us. 몇 명도 없는 좌파 새끼들이 말이야. And how dare you? 어디라고 뭐라고? But then your number.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고? We cannot. 어? Now let us have preparation. 결정적인 몇 마디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교수님, 예,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됐을 때 예, 그때는 국민의힘 정당 전원이 퇴장함으로 예. 그때는 불발됐죠. 탄핵이 실패했습니다. 예. 실패했죠. 부결됐습니다. 부결됐죠. 예,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라 그러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탄핵을 시도하겠다. 예, 그러니까 두 번째는 탄핵이 결의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헌법 13조 알아요? 목사님, 예, 헌법 13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헌법 학자가 아는지 모르는지. 예, 예. 그럼 헌법 13조를 해석 한번 해주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13조 1항에 전반부를 우리가 볼 필요 없고요. 셋째 줄에 보시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걸 보통 이중 처벌 금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뭔가면 처음에는 예, 이 탄핵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파면 징계 했는데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바로 이어서 동종의 사유 또는 유사한 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파면 징계를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헌법 13조 1항 2문이 정하고 있는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생각한 것이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네. 첫 번째 선언 네. 13조에 따라 네. 동일한 사건을 재탄핵할 수 없으므로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원천 무효로 선언한다. 자, 이게 법률이요. 이게 법률이에요. 재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헌법 13조에 네. 내가 다 박사님한테 배웠잖아, 이거. 네네네.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은 재탄핵할 수 없다고 헌법에 뭐 박혔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원상 복귀한 것을 선언합니다. 이들이 뭔데 헌법을 어기냐 말이야. 이재명 이놈아, 변호사가 되어서 헌법도 모르냐? 어디라고 개지랄을 들어?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5,300만 국민들이 다 전체가 다 민중봉기로 일어서서 저 좌파, 주사파, 개딸들, 종북주의자 이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리.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명확하게 딱 찍어놨어요. 헌법 13조에 동일한 사건은 재탄핵할 수 없다고. 왜 헌법을 안 지켜? 자기 발언해주세요. 존경하는 애국분주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피투성이가 된 채 버려진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을 내란이라고 몰아붙이면서 대통령을 내란의 수괴라고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지키려는 것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노력은 맹목도 아니고 맹종도 아닌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옹호하거나 편을 들면 내란 선전으로 처벌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는 사라졌고 공의마저 뒤죽박죽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우리는 계엄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계엄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만일 계엄이 나쁘다면 헌법이 왜 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허용했겠습니까? 계엄 그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헌법이 요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계엄, 그러한 계엄만이 불법이 되는 것이고 위헌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 선포된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무의 심의라는 절차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또한 전시, 사변, 기타 국가 비상사태라는 상황적 요건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판단에 대한 사법심사는 허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여겨질 경우 헌법은 별도의 통제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국회의 해제 요구가 그것인 것입니다.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자 윤 대통령은 바로 계엄을 해제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법의 극치는 불법의 극치라 했습니다. 이재명은 국정공백을 메워줄 한덕수 대행 체제마저 무너뜨렸습니다. 대행도 부족해 대행도 불사하려고 합니다. 악취가 당이 대한민국 전복 세력임이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이재명의 대권 탈취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의 반헌법적 작태를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헌법 수호 세력을 에워싸면서 헌법을 가장한 폭력적 힘으로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속절없이 무장 해제되고 있고 군, 경찰, 검찰, 언론이 모두 함세해서 반국가 세력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마저 정의를 외면하고 있으니 나라의 운명이 머지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세 개의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꿈은 대통령의 당당한 복귀입니다. 두 번째 꿈은 이재명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인 것입니다. 세 번째 꿈은 반국가 세력의 완전한 척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개의 꿈이 모두 이루어질 때까지 목숨건 투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 함께 가십시오. 자, 잠깐만요. 헌법학회 회장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헌법학자들이 뭉치고 있죠? 훔치고 싶나 목사님. 프레스센터에서 언제 지금 날짜 잡았습니다. 예, 1월 13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헌법학자들의 학술대회를 하는데요. 네. 제목은 뭐냐? 비상계엄이 내란인가? 이거를 다투는 헌법 교수들의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끝장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내일부터 바로 대통령실로 출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